실제로 난임 아까 질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내용들은 질병입니다. 질병이란 개념은 평생 관리를 해야 되고 완치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미리미리 검진을 하셔라. 그래서 25세 넘으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 진료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긴 해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진료를 설명하는 삼진의사입니다. 오늘은 난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또 우연한 난임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원추절제술은 왜 우연한 난임에 해당이 될까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원추절제술을 했다는 건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이니까 자궁경부 암을 두려워서 한 거잖아요. 암에 걸릴까봐 암에 대한 치료를 하다 보면 가입력을 까먹어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걸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원추절제술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서 수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얕게 어떤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기간이나 난자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직후로 좀 잡는다든지 이렇게 시기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추절제술을 하면 그럼 무조건 난임이다 이게 맞을까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경부에 최소한의 손상이 일어나도록 얕게 이제 절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만 침범 부위가 좀 넓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 깊이 조금 이제 치료적 목적으로 좀 깊이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제 임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뭐 경부 봉축술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시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원추절제술로도 임신되는 분들을 좀 보긴 했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은 배란기 때 배란량이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정자가 잘 차고 올라가니까 임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난소수술 얘기를 해놨는데요. 난소수술은 어떤 내용일까요, 선생님? 말 그대로 이제 난소에 손을 대는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난소의 양성종양, 뭐 기형종, 자궁 내막증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수술을 하시게 되죠.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요새는 수술 전에 미리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 혹시 필요하면 배아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수술로 연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선생님들 대학병원 보내보시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난자를 얼려놓고 오세요. 아니면은 시험관하기를 먼저 하고 오세요. 왜냐면 예전에 수술들을 많이 해봤더니 난소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난임이 돼버리니까 이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이제는 임신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 같은 걸 하고서도 또 난임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항암 치료는요, 말 그대로 암을 치료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표적 항암제가 나와서 그것만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항암 치료는 몸 전체에 대한 항암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면 생식기관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암 파트에서 바로 산부인과에 연결을 해줘서 난자를 동결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쪽으로 하죠. 남성분의 경우도 비슷해요. 남성분의 경우도 고환암이나 이런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거나, 즉 생식기 쪽에 방사선 치료나 화학 치료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이런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흡연 써놨는데요. 흡연이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 흡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요새는 여성분들도 흡연을 좀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혈관 수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방출이 되고, 약간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생식세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담배든 아니면 일반 연초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약간 난소 기능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액검사랑 난소 기능 검사 이런 결과를 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결과를 보면 그 흡연하시는 분은 안 봐도 거의 그 수치가 나와요. 그거가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안 좋으니까 아이를 가질 때는 그래도 좀 관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우연한 난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면 난임을 진료하는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시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기 전이건 받기 후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 또 남성분 얘기를 좀 해야죠. 정액검사 많이 보시잖아요. 고환외상력을 써놨는데 고환외상력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액검사에서? 생식기관에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부고환염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조금 손상이 있으면 정액이 나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정을 했을 때 분비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약간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쭤보게 됩니다. 고환의 경우는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 갑자기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영향을 받으면 그때 진료 안 하고 그랬을 때 좀 이런 난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의외로 제가 요즘에 검사하다 보면 염증이 있는 분들, 의외로 정액검사가 약한 분들이 좀 있어요. 염증이 좀 자주 걸린다 그러면 그것도 몸에 관리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잠깐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35세 미만의 부부가 1년 이상의 자연임신이 안 된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병원을 바로 가야 될까요? 본인들이 모르는 생활적인 문제가 좀 깔려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수치로 알 수 있는 어떤 난소 기능의 이상이나 정자 수치 이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기본 검사를 하러 오시라고 말씀드리죠. 35세 이상에서 6개월이면요. 왜 6개월을 정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서 1년을 더 기다리면 시간이 또 36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6개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외국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나이는 엄격하게 지켜서 기간도 지켜서 진료를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리불규칙, 심한 생리통 어떤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네? 자궁 쪽의 질환은 선근증, 근종 이런 게 있을 때 아무래도 착상을 방해할 수가 있고요. 난소 쪽에는 자궁 내막증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유착도 일어나면서 나팔관의 기능이나 이런 게 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진료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빠른 임신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초음파를 봐서 내가 정말 임신에 적합한 자궁인가를 보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불규칙은 배란일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수술력 있는 분들은 난소기능이 떨어지니까인데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면 결혼식 전달부터 이제 배란 유도를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3개월 내에 임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남편분 흡연, 음주, 야근 잦은 것은 사실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자연 임신 시도를 저희가 날짜를 잡아드렸는데 약간 협조가 안 되시는 경우들이 그쵸.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흡연이나 음주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진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디 아파서 갔는데 암이래. 그러면 되게 좀 좌절하잖아요. 정형검사인데 무정자증이래. 그러면 좌절한단 말이에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평생 가져가야 될 질환이지만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없어지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잠깐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러 병원을 가는 거지, 진단을 받아서 뭔가 그걸 내가 평생 그 질병을 가져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런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극단적으로 불임이다, 임신을 못한다 그렇게 막 얘기를 들었다는 환자분들이 간혹 계세요. 지금은 좀 나이대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오셔서 예전에 난 불임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는 아닐 불, 불가능할 불 이런 부분들을 빼고 그냥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난임이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의학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결혼하고 오실 때가 있어요. 산전검진 안 받으시다가 바로 이런 질병을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다낭성, 뭐 자궁내막증, 난관폐쇄, 자궁질환 이런 거 있으면은 결혼 전에도 많이 봐야 될까요, 선생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는 대부분 사실 어디에서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생리가 불순하니까 젊은 나이 때부터 병원을 좀 산부인과를 가시는 경우가 많고, 생리가 좀 불순하면 다낭성기가 있다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월경이 불순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배란에 어떤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배란 유도 같은 걸 해야 될 수가 있어서 미리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두면 난소 혹 자체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어떤 염증 상태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상태에 이제 유착을 일으켜서 나팔관 기능을 또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필요하면 그 혹에 대해서 난소 난종 흡인술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던가, 정말로 필요한 상태라면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난관 폐쇄는 당연히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죠. 어느 쪽 한쪽만 되느냐 아니면 양쪽이 다 그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양쪽이 만약 다 폐쇄가 돼 있거나 물이 차 있는 수란관 소견일 경우에는 임신 시도를 하시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하시는 게 좀 더 이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일단 정밀하게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 근종이나 성근증도 역시나 더 악화를 되는 걸 막고 임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치료 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난임 아까 질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내용들은 질병입니다. 질병이란 개념은 평생 관리를 해야 되고 완치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미리미리 검진을 하셔라. 그래서 25세 넘으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 진료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긴 해요. 보시다시피 혹이 크죠? 혹이 크고 종양 표시자 검사도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딱 알아보시고 임신을 시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문의를 오셨어요. 흡인술을 할까 하다가 이거 너무 커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을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복강경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좀 기다리긴 하셨지만 정말 그 임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하고 배란 유도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 임신을 졸업하셨어요. 아까 이분 같은 경우 자궁내막증 이런 거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조금 더 젊었을 때 혹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30대 초반에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가고 복강경까지 안 하고도 임신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 사례를 한번 넣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원인 얘기 일부로 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은? 사실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 이것저것 좀 기억을 하시기도 어렵고 요모조모 따져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결혼 계획이 잡혀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냥 바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초음파 상태 보고 필요하면 오신 나이대에 따라서 또 난소 기능 검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오셨을 때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같이 잡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던가 내 나이가 약간 30대를 조금 넘어간다 약간 이렇다 하시면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전 건강관리 사업,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9세 전에 한 번, 30세, 34세 전에 하이 한 번, 그 다음 35세 이상에서 한 번, 이 세 번만 잘 맞추셔도 제가 볼 땐 난임에 대한 걱정은 좀 덜으실 것 같아요.